안녕하십니까? 송세훈사의 구실 이야기 75번째 이야기입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의 종류 중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준금액을 은근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자배당과 사적연금소득을 왜 묶어서 고객들 또는 증권사 직원분들이 물어볼까? 전혀 다른 소득임을 서로 알 텐데 꼭 질문이 이 두 소득을 왜 엮어서 질문할까를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설명할 사례는 이렇습니다. 편의상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 칭할게요. 2020년 지난 한 해 금융소득이 1200만 원 발생한 A씨는 사적연금 소득이 900만 원 발생하자 걱정이 생겼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는데 금융소득은 1200만 원이니까 괜찮을 것 같으면서도 이 사적연금 소득 9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2100만 원이 되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사유를 그동안 상담한 사례들로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금융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이 모두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둘째,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소득 각각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기준금액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원금을 잘 운용해서 받은 금융소득이니 증권사나 은행에서 발생하고, 사적연금소득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연금계좌나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연금의 형태로 받는 소득이니 증권사나 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1년간 2천만 원 이하 발생했다면 분리과세로 끝나고, 사적연금소득은 1년간 1200만 원 이하 발생했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의 방향을 틀어서 개념 하나 정리하고 갈 건데요.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월달에 신고할 때 보면 어르신들 중 어떤 특정한 사유로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를 종합소득에 강제로 합산해서 신고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지 이를 강제로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900만 원 발생했다면 분리과세로 끝내서 원천징수세율만큼만 부담하고 끝낼 수도 있고, 타 소득과 합산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적연금 소득은 분리과세하는 경우의 세부담과 종합과세하는 경우의 세부담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금융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은 이렇게 기준금액도 서로 다르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의 선택 여부도 다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A씨의 사례를 볼게요. A씨는 금융소득이 1200만 원 발생했으니까 이자와 배당은 그냥 그대로 과세가 끝났습니다. 금융기관에서 15.4% 원천징수된 걸로 납세 의무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소득의 기준금액은 2천만 원이고 현재 2천만 원 이하니까 그냥 그대로 끝난 겁니다. 한편 사적연금 소득은 900만 원 발생했어요. 사적연금 소득의 기준금액은 앞선 설명대로 1200만 원이라고 했죠. 역시나 사적연금도 기준금액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사적연금도 분리과세로 끝날 수도 있으나 금융소득과 달리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는 있겠죠. 정리하면 금융소득은 금융소득대로 기준금액 2천만 원 판단하고, 사적연금 소득은 사적연금 소득대로 기준금액 1200만 원 각각 판단해서 분리과세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A씨의 걱정처럼 금융소득 1200만 원에 사적연금 소득 900만 원을 합쳐서 2100만 원이 됐다고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총 6가지의 소득의 종류 중 각각 한 가지씩일 뿐이에요. 각 소득의 종류에서 분리과세를 따지는 기준금액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섞어서 판단할 일은 없다는 점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A씨의 사례와 다른 몇 가지 사례로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소득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할게요. 첫 번째, 금융소득 1200만원과 사적연금소득 900만원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소득 2200만원과 사적연금소득 900만원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로 5월에 신고해야 하고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고 금융소득 2200만원과 합쳐서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금융소득 1200만원과 사적연금소득 1400만원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즉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금융소득 2200만원과 사적연금소득 1400만원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을 모두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를 설명하는 이유는 증권사 직원이나 고객들 중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을 임의로 매년 소득의 실현 시기를 조정해서 종합과세가 되지 않게 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을 합쳐서 고민하다 보니까 A씨와 같은 사례에서 종합과세 된다고 생각해서 금융소득을 더 실현시켜도 되는데 고민하는 분들이 꽤 종종 계세요.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을 각각 따로 기준금액을 판단하는데 A씨의 경우처럼 만약 올해 10월쯤 돼서 보니까 금융소득이 1200만원, 사적연금소득이 900만원 발생했고 소득을 더 실현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금융소득을 800만원이나 더 실현시켜도 종합과세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를 합쳐서 고민하니까 벌써 2천만원 넘었으니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세부담이 확 늘어나겠구나 하고 놀라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75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